미국 정부의 관세 안팎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고된 15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높여잡으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뉴욕 현지 연결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대상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전용기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는데 관세에 대한 질문에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초 무역 적자를 키운 나라를 표적으로 한다던 전망보다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여기에 미 백악관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어 온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이 이번 관세 부과 수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함께 내놨습니다. 나바로 무역고문은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3일 발효하는 자동차 수입 관세로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추가 상호 관세와 관련해 연간 6,000억 달러, 10년간 6조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 백악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아닙니다. 다만 나바로의 발언대로 매년 6,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려면 현재 미국의 연간 3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 상품에 약 20% 상당의 관세안을 부과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미 언론의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측근들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하고 선명한 숫자 그리고 클린 넘버, 즉 반올림한 한 가지의 숫자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유연성을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말이죠. 이대로면 우리 수출 산업에도 타격이 더 심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파장이 심화되고 있고 현지 이쪽에서 듣고 있는 현지 법인들이나 아니면 코트라 이런 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인 어제 하루 사이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20%의 관세안을 배제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당초 스콧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일으킨 상위 15개 나라만 지목해 선별 관세를 부과한 뒤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놨었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지난 토요일 보고서에서도 트럼프는 중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나라들의 1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단계적으로 이를 최대 50%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봐왔습니다. 다만 미 백악관 내에는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무역 담당 고문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또 반면 실용적인 접근을 내세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주요 측근마다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가 1시간 늦게 이루어진 지난주 전격 25%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상황이 극명하게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결정을 하겠지만 마지막 당일까지 이러한 불확실성을 걷어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아쉽게도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또 주말 사이에 어제 바로 몇 시간 전에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팀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20%에서 35%로 또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의 성장률은 연율 1.5%, 근원 소비 지출 물가는 3.5%로 기존 물가 전망치 3.0%를 크게 넘어설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전망도 안개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망을 보면 치솟은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면서 투자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좁혀보면 상호관세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품목마다 기준이 나온다면 시장이 완만하게 회복하겠지만 발표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를 암시한다면 하방에 대한 공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사이드인 JP모건 자산운용은
4월 2일이 해방의 날이 된다 하더라도 무역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 후반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 연방정부의 해고를 반영한 3월 실업률과 일자리 지표라는 큰 지표가 남아있고 이달 중순 관세 압력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시장이 하락 배팅을 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도 그리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당장 이번 주 주요 3대 지수에 대한 하방 배팅이 크게 늘었고 특히 소형주 지수에 대해 하락 배팅한 비율은 93%에 달한다고 분석합니다. 향후 전망도 수개월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UBS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일으킨 경제 혼란을 올 여름에 세제 감면을 연장하고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그나마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